아내와 같이 살지만 그는 하루 반을 혼자 견뎌야 했다. 그 고독을 알아준 건 말 못하는 강아지 몽이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몽이가 끌어당긴 산책길 끝에서 그의 인생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내 정숙은 아침 일찍 시니어 여성 모임에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TV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명도는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귓가에 들리는 건 TV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몽이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명도는 손등을 내려다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 언제부터인가 힘이 빠진 것 같은 손이었죠.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운 삶이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신문을 천천히 읽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화는 적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만남은 거의 사라졌어요. 명도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입을 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이는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명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요즘 매일같이 모임에 나갔어요. 시니어 여성 합창단, 독서 모임, 봉사활동까지 그녀의 스케줄은 빼곡했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환한 얼굴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명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나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이미 관계는 다 끊어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바구니에서 몽이가 스르륵 일어났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무늬가 섞인 포메라니안. 몽이는 명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명도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얼굴을 비볐습니다. 몽이의 따뜻한 체온이 무릎에 전해졌죠. 명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참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몽이는 까만 눈으로 명도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명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죠. 저 밖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바쁘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명도에게 그 세계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몽이가 다시 한번 명도의 손을 할았습니다. 축축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았죠. 명도는 몽이를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몽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명도의 무릎 위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았습니다. 명도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후의 시간은 여전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요즘 명도의 일상이었죠.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똑딱똑딱.
명도는 눈을 감았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루를 버티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서 잠든 몽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올 뿐이었죠. 명도는 식탁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데운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식탁은 4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지만 지금은 명도 혼자만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명도는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정숙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배추가 싸던데. 점심 뉴스 봤어? 날씨가 또 추워진대.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식탁을 채웠어요. 명도와 정숙은 30살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친구이자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늘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부녀회 활동도 했고 아파트 주민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반면 명도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정숙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정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면 명도는 조용히 응원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땐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죠. 주말이면 가끔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명도는 그 시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년 전 정숙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김 여사의 소개로 시니어 여성 모임에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재밌어.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정숙은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환한 얼굴로 이야기했죠. 명도는 그런 아내를 보며 기뻤습니다. 정숙이가 즐거워하니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봉사활동까지 그녀의 스케줄은 빼곡해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로 바뀌었죠. 아침 9시면 정숙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저녁 때 올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명도는 손을 흔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명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름대로 보냈죠.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명도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죠. 명도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곤 했어요. 언제 저녁이 되려나. 정숙이 돌아오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합창 연습했는데 정말 재밌었어. 크리스마스 때 공연도 하기로 했대. 봉사활동 갔다 왔어.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했는데
다들 고마워하셔서 뿌듯했어.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그래, 잘했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명도는 정숙이 행복한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허탈감도 느꼈죠. 정숙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생겼어요. 함께 웃는 친구들, 함께 노래하는 동료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은퇴 후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은 끊겼고 특별히 취미도 없었어요. 명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정숙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정숙이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좀 쉬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게 좋아.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그 말을 들은 명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도는 다시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밥도 반쯤 남아 있었죠. 명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명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도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정숙은 이미 1시간 전에 집을 나갔죠. 오늘은 도서관 봉사 가는 날이야. 저녁 먹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정숙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거실로 돌아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그때 몽이가 명도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몽이는 계속 명도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왜 그래? 명도가 물었지만 몽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현관문을 긁적거렸어요. 명도는 몽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몽이의 까만 눈이 자신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산책 가고 싶은 거야? 명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산책은 정숙이 주로 시켰습니다. 명도도 가끔 나가긴 했지만 최근엔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죠. 밖에 나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몽이가 볼일 보는 걸 기다리다 돌아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몽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명도를 쳐다봤어요. 명도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가자. 명도는 옷장에서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11월의 바람은 제법 쌀쌀했으니까요. 목도리를 두르고 몽이의 목줄을 챙겼습니다. 목줄을 보자 몽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도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몽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명도는 어쩔 수 없이 몽이를 따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앞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가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중년 남성들이 지나갔어요. 명도는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몽이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죠. 나뭇잎 냄새, 풀 냄새, 다른 개들이 남긴 흔적들을 열심히 탐색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앞에서 다른 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토이푸들이었어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몸집의 강아지였죠. 그 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베이지색 모자를 쓴 그 남성은 온화한 인상을 풍겼어요. 몽이가 갑자기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강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몽아. 명도는 당황해서 목줄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몽이와 토이푸들은 서로 코를 맞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빙글빙글 돌았죠. 안녕하세요. 그 남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명도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사를 해본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가 정말 귀엽네요. 이름이 뭐예요? 남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도는 몽이를 내려다 봤어요. 몽이요? 포메라니안입니다. 몽이.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애는 짱이에요. 토이푸들이고요. 남성이 자기 강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몽이와 짱이는 벌써 친구가 된 듯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서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가볍게 뛰어다녔죠. 명도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몽이가 저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한상만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사세요? 남성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아파트에 삽니다. 박명도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같은 아파트예요. 102동인데. 상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도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 강아지들 산책시키기 딱 좋은 계절인데. 상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도도 따라서 하늘을 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날씨는 좋네요. 명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만은 명도의 어색함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또 뵐 수 있겠네요. 상만이 부드럽게 말하며 짱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도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몽이가 다시 명도의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명도는 몽이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오랜만이었어 저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게.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명도를 올려다봤습니다. 명도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죠. 다음에 또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도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몽이의 목줄을 풀어주자 몽이는 신이 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명도는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숙이 돌아오려면 아직 6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명도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한상만과 나눈 짧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정말 귀엽네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명도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 몰랐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정막이 다시 명도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명도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숙이 읽다 만 책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숙이 아침에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없었습니다. 명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았지만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왔죠. 은퇴하기 전에는 회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그 바쁨 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었죠. 명도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도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명도를 찾지 않았고 명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죠. 심지어 정숙마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명도는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정숙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명도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볼이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 봉사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귀엽더라. 정숙은 신발을 벗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내가 읽어준 책이 너무 재밌다고 다음 주에도 꼭 오라고 그러더라고. 어쩜 그렇게 순수한지.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했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가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명도는 잠깐 망설였어요. 몽이랑 산책 나갔다가 한상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죠. 그냥 집에 있었어. 정숙은 명도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 준비할게.
오늘은 김치찌개 끓일까?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정숙은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합창 공연 준비가 있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로 했거든. 연습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명도는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어요. 명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아. 명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숙이 명도를 바라봤습니다. 왜? 명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숙은 명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명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 잘 먹었다고 하려고. 명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잠시 명도를 바라보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명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순 없어. 명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지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명도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면 정숙은 분명 자신의 활동을 줄이려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었습니다. 명도는 정숙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명도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명도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지만 명도는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속이 너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명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숙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명도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루를 버티는 걸까? 그 질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도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외로움은 어둠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아직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어디 아파?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잠이 깼어. 아침을 먹고 정숙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었죠.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연습 끝나고 회식이 있거든. 정숙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며 말했어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숙이 나간 뒤 명도는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몽이가 명도의 발치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죠. 산책 나갈까? 명도가 물었고 몽이는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명도는 점퍼를 챙겨 입고 몽이의 목줄을 걸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명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한상만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우연히 한번 만난 건데. 하지만 명도의 발걸음은 어제 한상만을 만났던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몽이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죠.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한상만이었어요. 그의 발치에는 짱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명도의 가슴이 미세하게 뛰었습니다. 상만도 명도를 발견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상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도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몽이와 짱이는 벌써 서로에게 달려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놀았어요. 상만이 명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 정말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게요. 명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만은 잠시 강아지들을 바라보다가 명도에게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걸으실래요? 저도 공원까지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명도는 잠깐 놀랐습니다. 함께 걷자는 제안이 뜻밖이었죠. 제가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저도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걷는 게 좋거든요. 상만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명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몽이와 짱이가 이미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가고 있었죠. 그럼 잠깐만요. 명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상만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강아지 키우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명도가 대답했어요. 그럼 제 짱이보다 선배네요. 짱이는 5년 됐거든요. 상만은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강아지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화제가 이어졌어요. 명도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가 하나 보였어요. 상만이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쉴까요? 강아지들도 좀 놀게 하고.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몽이와 짱이는 벤치 앞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죠. 상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있을 땐 느끼지 못했는데 누군가랑 같이 보니까 더 좋네요. 명도는 상만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상만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명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자주 산책 나오세요? 네, 매일 나와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을 시작했죠. 상만의 말에 명도는 귀를 기울였어요. 상만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명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상만의 말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상만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강아지 산책을 나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사도 나누고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갇혀요. 밖으로 나와야 사람이랑 연결될 수 있더라고요. 명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만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죠.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갇혀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만이 명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박 선생님도 이렇게 산책 나오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몽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명도는 몽이를 바라봤습니다. 몽이는 짱이와 함께 뛰어놀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명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네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명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걷는 길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상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럼 앞으로 가끔 같이 산책할까요? 저도 혼자보다 같이 걷는 게 훨씬 좋거든요. 상만이 제안했습니다. 명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습니다. 명도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상만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명도는 상만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에서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도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몽이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걸었죠. 명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셨어요. 오늘 하루의 온기가 전해졌어. 명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주가 흘렀습니다. 명도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한상만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엔 서먹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상만은 은퇴 전 중학교 국어 교사였다는 이야기를 했고, 명도는 자신이 건설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수요일 오전 명도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명도는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잠시 후 상만이 짱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늦었네요. 기다리셨어요? 상만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명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단풍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상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에서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명도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TV 보고 신문 읽고. 그럼 심심하시겠네요. 상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에 나가요.
한 달에 2번 정도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모임도 있군요. 네, 시니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박 선생님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명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아직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상만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요. 명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몽이와 짱이는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강아지들 정말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할머니가 몽이를 보며 물었어요. 명도는 잠깐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7살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랑 같은 나이네. 이름이 뭐예요? 몽이요. 할머니는 몽이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몽이 참 예쁘다. 잘 키우셨어요. 명도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떠난 뒤 상만이 명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강아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몽이 덕분에 인기가 많으시네요. 명도는 몽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상만의 말이 맞았어요. 산책을 나오면서 명도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산책을 나온 다른 반려인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이웃들까지. 작은 인사들이었지만 명도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산책길에서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걷고 있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이 근처에 동물병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성이 급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만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서 2블록 가면 24시 동물병원 있어요. 제가 짱이 데리고 자주 가는 곳인데. 감사합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죠. 상만이 명도를 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좋지 않아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새삼 신기했어요. 일주일 뒤 저녁 정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명도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명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명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달라졌다니? 응,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정숙의 말에 명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런가? 명도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숙이 명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몽이 산책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기분 전환되는 거야? 명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산책할 때 같이 걷는 사람이 생겼어.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 어떤 분인데? 한상만이라고 우리 아파트 같은 동네 사는 분이야. 강아지를 키워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 명도는 천천히 상만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 산책하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 가끔 다른 사람들과도 인사하게 된 것까지.
정숙은 명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명도를 보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당신이 혼자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걱정했거든. 정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명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처음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몽이가 날 밖으로 끌어낸 거지. 명도는 소파 아래서 자고 있는 몽이를 내려다봤어요. 몽이 덕분에 상만 씨도 만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하게 됐어. 작은 변화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야. 정숙은 명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다시 웃는 얼굴로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명도는 정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명도는 깨달았죠. 정숙이 모든 공백을 채울 필요는 없었어요. 자신도 스스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존재 몽이었어요.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명도의 마음속은 따뜻했어요. 외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명도는 내일 또 상만을 만나 산책을 나갈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됐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명도는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도 명도는 몽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상만이 짱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상만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도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겨울이 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몽이와 짱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니며 길을 밝게 만들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보였죠. 아이들은 낙엽을 주우며 즐겁게 웃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세상 속에 있구나. 예전에는 저 풍경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명도도 이 공원을 걷는 사람 중 하나였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상만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도서관 독서 모임 있는데 정말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세요? 명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만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죠. 지금은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독서 모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명도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상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들 편한 분들이에요. 책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도는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명도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몽이 아버지, 오늘도 산책 다녀오세요.
명도는 살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던데 건강하시나 봐요. 좋네요. 아주머니의 인사에 명도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도는 계단을 올라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숙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명도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산책 어땠어? 좋았어요. 날씨가 춥긴 했지만. 명도는 점퍼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명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어.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명도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명도는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저녁 식사를 하며 명도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상만 씨가 독서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볼 거야? 네, 가보려고요. 명도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명도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당신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나도 기뻐. 사실 미안했거든. 내가 너무 내 일만 하면서 당신을 혼자 두는 것 같아서. 명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당신이 모든 걸 채워줄 순 없다는 것, 나도 나만의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명도는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명도는 상만과 함께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사람들은 상만의 말처럼 따뜻했어요. 6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녀 8명이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도는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진지한 토론, 차 마시며 나누는 일상 이야기까지. 명도는 그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만이 말했어요. 어땠어요? 괜찮으셨어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상만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박 선생님이 계속 나오시면 모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명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텅 빈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도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작은 관계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한상만과의 짧은 인사, 공원에서 나눈 대화, 슈퍼 아주머니의 반가운 목소리, 독서 모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그 모든 것들이 명도의 삶을 다시 데웠습니다.
외로움의 문을 여는 건 아주 작은 용기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 작은 용기들이 명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명도는 옆에서 잠든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몽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몽아. 내가 날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줬어. 명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명도는 몽이와 산책을 나갈 거예요. 상만을 만나 함께 걸을 것이고 공원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겁니다. 명도는 더 이상 혼자 남겨진 남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인사, 짧은 대화, 몽이의 꼬리 흔듦, 그 모든 것이 명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명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정말 작은 관계에서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깨달음은 명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당신도 혹시 외로움 속에 갇혀 있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연결은 무엇인가요?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관심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 외로움의 문을 여는 건 정말 아주 작은 용기일지도 몰라요. 명도처럼 당신도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